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어제 회의를 열고 4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휴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기초의회와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대 의견도 입장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점심시간 휴무제가 보류되면서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조는 어제 달서구청과 달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인 민원 발급기 확충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과 함께 휴무제를 예정대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로서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해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월 22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수요일 아침 안동과 예천 영하 6도로 시작해 추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8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 조금 덥게 느껴진다면 겉옷을 벗을 수 있게 너무 두터운 외투 하나보다는 여러 옷을 겹겹이 챙겨 입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안동 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시가 2023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기관을 한 곳에서 세 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시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지원 규모는 세 곳 6천만 원으로 작년에 한 곳 2천만 원이 지원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3월 6일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관내 장애인 등록시설과 장애인 단체를 모집 중이고 외부 전문가 심사와 안동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내로 확정하고 4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들이 평생학습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서서히 기온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1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후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먼 바다들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면서 물결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이 노후한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거듭납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포항 국가산단의 탈탄소 스마트 대전환을 위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도, 그린 철강 기반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스마트 제조와 에너지 자립화, 자원 순환, 탄소 중립 산단으로 바꾸는 13개 세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재난 상황과 환경 오염, 교통 문제 등을 디지털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옹벽과 차수벽 등 철강산단 기반 시설을 강화합니다. 착공한 지 30년 된 포항 국가산단은 기반 시설이 노후하고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번 사업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5도 높은 5도, 습도는 65%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울릉 출항 여객선은 정상 운항하고요. 포항 출항 여객선은 선박 점검으로 휴항합니다. 울릉군이 소규모 영세 일반 휴게 음식점의 위생을 개선하고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울릉군 주방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비위생적인 벽면이나 바닥, 싱크대,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노후화된 주방의 도색이나 청소, 교체를 지원하고요. 시설 개선비의 90%, 업소당 최대 1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업장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곳을 우선 선정합니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사업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4일까지 울릉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민간이 끌고 공공이 밀고입니다. 네, 보통은 반대 경우가 많은데 무엇을 그런다는 건가요? 네, 이제 대구시가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이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사 등의 민간 운영사 도움을 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대구시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3월 9일까지 대구광역시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운영사를 모집을 합니다. 민선 8기의 이 시중점 육성 산업,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분야 중심의 지역 발전과 또 경제 활성화 전략에 따라서 해당 분야 유망 기술 스타트업을 민간 운영사와 함께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제 민간 협업 벤처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지역에 맞는 이 대구형 이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이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서 집중 육성하는 그런 정부의 중앙 정부의 그런 방침과 좀 발맞춰가지고 대구시도 스타트업 육성에 나간다는 거고요. 이 내용을 좀 보면 민간 운영사가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서 1억 원 이상 먼저 투자하면 시가 이들 중에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최대 2억 원, 내년 최대 2억 5천만 원의 매칭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네. 올해와 내년 39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본사를 두거나 이전 예정인 7년 미만의 AI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창업 기업이 대상이고 지역 기업 10곳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자금뿐만 아니고요. 1:1 맞춤 기업 컨설팅, 또 기업 홍보, 또 글로벌 진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들도 함께 지원하겠다라고 대구시는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 서경현 대구시 미래 ICT 국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지역 이 산업 생태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민간의 좀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선 민간 투자, 후 공공 지원 형태의 사업 모델을 구축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 분야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에 민간 운영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대구로가 1등입니다. 예, 대구로 요즘 정말 잘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배달앱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시의 공공 배달앱 대구로가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달 이용률이 높은 주말 점심시간 공공 배달앱 4곳과 민간 앱 3곳의 배달비를 거리별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구로가 이 가장 저렴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배달비를 보니까 2km 미만과 2km에서 3km 미만의 거리에서 평균 2,000원 조사가 됐는데 이게 가장 저렴했다는 거고요. 또 업체별 소비자 만족도를 봐도 대구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히 이 공공 앱의 공공의 만족도가 민간보다 높았다. 이것도 좀 특이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대구로가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저렴하고 또 만족도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또 어떤 조사도 진행이 됐냐면 음식점 58.8%의 매장과 또 배달 앱 가격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 시내 음식점 34곳의 메뉴 총 1,061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다른
가격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나 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3곳은 배달앱 가격이 매장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소비자들이 이제 화가 나죠. 네. 메뉴 중에는 541개, 그러니까 51% 가격이 달랐는데 이 529개는 배달앱에서 매장보다 비싼 것으로 나왔고 이 메뉴 평균 가격 이게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 6,081원보다 10.2%나 높았습니다. 그래요? 결국에는 배달하게 되면 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네. 제대로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지불하게 된다면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달비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뭐 공공과 민간 배달 앱이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소상공인 상당수가 배달 앱 중개 수수료, 뭐 광고비 이런 걸 인상될 때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걸로 조사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원의 입장은 뭐냐면 배달앱 사업자에게 소비자 이제 불만 처리 절차 개선, 뭐 중개 수수료, 배달비 조정 같은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좀 표시해달라. 고지를 이걸 해야죠. 요청을 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좀 배달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게 되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빨리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대구로가 배달앱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그 우위를 차지했다는 거 소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대구 시민주간 운영입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됐죠? 네, 대구시는 이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이 자랑스러운 대구 정신을 확산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대구 시민의 날이자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어제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월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을 운영하는데요. 시민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 어제 오후 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주요 기관, 단체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 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변경한 2019년 이후 첫 대규모 대면 행사로 개최하는 건데요. 대구 굴기의 원년을 맞아서 미래 50년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250만 시민의 동참을 독려하는 그런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도 진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 문화자산을 소재로 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환상도시 유람단과 문학작품 랩 같은 여기 이제 등장한 대구 사투리를 재미있는 전시 공연으로 풀어낸 사투리 이쁘다 아이가 이게 또 운영이 되고 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여러 장소를 뛰어다니면서 대구의 역사와 상징과 관련된 미션을 해결하는 대구 시민정신 탐험단, 또 역사 속에서 대구의 정체성을 배우는 박물관, 이것과 함께 대구 역사를 알 수 있게 역사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것들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역사 정신 계승 퍼레이드 이런 대구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이는 행사들이 좀 다채롭게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시민주간에는 대구 미술관이나 국립대구과학관 상설전시장 무료 입장, 또 이월드, 동성도 스파크랜드 같은 유원시설 이용료 할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네. 잘 찾아보시면 이 주간 또 많이 즐기고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주간, 대구 시민 여러분 좀 마음껏 혜택을 좀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네, 대구 학교 급식실 개선 방안은입니다. 예,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예, 이게 어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대구 학교 급식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이제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요. 예. 토론회에는 윤지연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또 유민영 대구시 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 윤정미 대구시 의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대구에서 학교급식 노동자 13명이 이제 폐암 의심 또는 폐암 매우 의심 등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윤지연 근로감독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급식실 환기 실태 조사 같은 실무적인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육정미 의원은 폐암의 직접 원인인 이 조리 흉, 그러니까 이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 만들 때 나오는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이 조리 이 흉 최소화 그리고 급식실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급식 노동자 1인당 급식 인원이 157명에 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급식 노동자들이 너무 이제 혹사당하는 것들, 급식 노동자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경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대구 지부장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조리 흉으로 인해서 폐암 산재가 일어나고 있다. 아이들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을 하기 위해 적어도 네. 아프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유민영 사무관은 올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56개 학교에 18억 원, 또 환경 개선에는 257개 학교에 355억을 집행할 계획이다. 예. 그리고 조리 실무원 38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인력도 충분할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효과적이게 또 실효성 있게 대책이 그렇습니다. 마련돼서 집행이 잘 되는지 네. 이것도 올해 안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또 급식실 환경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2월의) 대학은 졸업식과 신입생 예비대학으로 활기찹니다. 지난주 있었던 포항공대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 김유경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김유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포항공대에서 2, 3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새로 배움터가 열렸었는데요. 올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었습니다. 현장의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로 코스의 역사와 정신, 그래서 부제로.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준비위원회 위원장 컴퓨터공학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포스텍에 입학할 신입생들만을 위한 행사로 학교 생활에 유익한 강연과 그리고 앞으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분반 친구들, 선배님들을 만나는 장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세터가 아무래도 5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우선 새내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강연이나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새내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안전상의 사고가 생기면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도 있어서 새내기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저는 여름방학 때 다른 대학교로 계절 학기를 가보고 싶습니다. 한 학기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서 좀 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여름방학에 그냥 본가에 돌아가서 쉬려고 해서 쉬었습니다. 저희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거든요. 3개월 동안 여름방학인데 1개월까지는 괜찮다가 2개월 끝나가니까 진짜 거의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너무 할 게 없고 그냥 쉬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학교나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계절학기도 듣고 거기서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년부터는 꼭 계절학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 대면 계절학기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가지고, 우선 저희 학교는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그 재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도 많고 연구 참여나 인턴, 단기 유학 같은 좋은 기회들도 다른 학교보다 더 많이 경험해볼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떤 것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할 때는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 3학번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일정이 궁금하네요. 네, 일단 수요일까지는 장학금과 학사 안내 같은 학교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과 함께 대학 생활의 코치죠. 동아리 소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풀면서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신입생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공학과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김세현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포항공대에 입학하게 됐을 때 포항공대에서 4년을 보낼 때 대학이 나를 아껴주고 많이 챙겨주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학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한다면 교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타 대학보다는 쉽다고 느꼈고 학생들의 도전을 적극 지지해주기 위한 창업
지원부터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고 무언가를 제조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공학과에서 하는 일과 적성이 맞다고 느껴져서 반도체 공학과를 결정했고 또 이번에 박사과정을 조금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더 큰 메리트를 느껴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얼마나 멋진 사람과 추억을 쌓게 될지가 가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저의 인생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젊을 때만 해볼 수 있는 도전들이 기대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시도해보지 못했던 도전들이 있고 또 여기서 더 나이를 먹게 된다면 현실적인 조건들로 시도해보지 못할 도전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앞에서 공연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잃을 게 별로 없는 시기에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대학에 와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중 하나입니다. 네, 대학 신입생의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근데 포항공대에서는 학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나요? 네,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습니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총 364명인데요. 일반 대학교 입학생 수와 비교하면 정말 적은 수죠. 따로 네. 밖에서 자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새내기 배움터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저는 16학번인데요. 16학번인 저도 새내기였던 시절이 떠올라서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했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들의 얼굴에 앞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가 깃들어 있어서 그 좋은 에너지 저도 듬뿍 받고 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하나 들어가고 싶은 자치단체는 APGC 랩이라고 창업을 많이 지원해주는 사람들이나 벤처기업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벤처 투자하시는 기업분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해주는 그런 자치단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공연 동아리 중에서도 하나를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등학교 3년간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대학 와서는 좀 놀고 싶은 것도 마음껏 놀고 정말 청춘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항공대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만나게 될 일들과 좋은 선배님들,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될 이 시간들이 너무 기대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학번으로 포항공대에 입학하게 된 구현모라고 합니다.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추가 합격으로 붙게 돼가지고 그때 친구들과 컴퓨터실에서 안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학 중에 가장 높은 곳이 포항공대였는데 붙게 돼서 기뻤던 것 같네요. 저희 학교로 포항공대 입학사정관 분들이 좀 자주 왔었는데 그분들이 저희 학교에서 이제 포항공대로 진학한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어디 연구실에 갔다 하는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다는 소리니까 저도 이제 만약 포항공대에 가게 된다면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포항공대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무은재 학부인데 저는 경남과학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했어서 한 방당 2명씩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기 졸업을 해가지고 19살인데 룸메가 20살 서울 형인데 형이 착하셔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포항공대 새내기 새로배움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입학할 때 그 마음가짐 잊지 말고 학교생활 즐겁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항에서 김유경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3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한 대구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에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특화된 정책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양호 원장 전화 연결해서 앞으로의 연구원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구광역시가 인구 250만 명의 거점 대도시입니다. 대구시의 산업 구조를 첨단 신산업으로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대구시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추 거점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네. 이러한 때에 대구시의 도약을 위한 대구시 발전에 특화된 대구정책연구원이 출범해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예. 예.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연구원을 개소하셨어요. 예, 개소를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 11월 전후로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의 그 산업을 신산업화하고 또 지역 간에 잘 살아보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때에 대구 특화된 정책연구원이 출범했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신국제공항이 조만간 3월 달에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되고 또 7월 되면은 7월 일부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대구 큰 도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도심지 재개발, 군사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 등 그 주요 정책 연구 과제가 산적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빠르게 대구 혁신을 위한 특화된 대구 정책연구원이 출범했는데요. 여기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성공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최근에 조직 구성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 조안을 두고 조직을 구성하셨는지 또 연구원의 운영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구 정책연구원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글로벌 중심지 대구 미래 50년 중추 실용적 정책 크리에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시에 지금 6대 주요 혁신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첨단 신산업 혁신, 또 신국제공항 혁신, 군위군 편입에 따른 그 메가 대구 혁신, 또 스마트 생활 기반과 그 인프라 혁신, 또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청년 대구 혁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 현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연구해서 적시에 적절한 시기에 고품질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만드는데요. 입체적 조직입니다. 먼저 가로로 6개 실을 만들었습니다. 전략기획연구실, 경제사람연구실 등 6개 실이고요. 또 전국 최초로 정책혁신 과제별로 6개의 전략 랩을 만들었습니다. 랩은 바로 실험실, 데이터 분석실인데요. 네. 그 현장 중심의 혁신 정책을 연구하는 그 이런 입체적 조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50년 전략 랩, 신산업 전략 랩 이런 랩을 만들어서 6개의 실과 6개의 전략 랩을 가로 세로로 해서 매트릭스형으로 만든 조직에서 여기에 연구 지원을 집중 투입해서 아주 현장 중심의 고품질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네, 예. 입체적인 조직 시스템을 구성했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예. 연구원의 그럼 주요 핵심 계획과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그럼 뭔가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 실과 전략 랩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대구 혁신의 중요한 그 과제에 기본 방향 연구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신산업 육성 전략 연구, 또 신국제공항권 연구, 메가대구 공간 연구 등 이런 혁신 과제별로 집중 연구를 하고요. 이런 연구를 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구 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그 대심포지움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연구원의 또 정책 연구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요.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예.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제 분리돼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기능이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은 기능과 사업이 축소되기보다는 대구시에 더욱 특화되고 실용화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가 23개의 시군이 있고요.
대구시에 8개의 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1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네. 이걸 모두 다루다 보니까 대구 경북연구원 연구 결과가 좀 느슨해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현실성 실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의 발전에 특화된 정책연구원인 대구정책연구를 만들어서 대구시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적시의 실용적 정책 개발에 이번에 힘을 쓰고 그러면 네. 대구시 발전에 좀 더 가까이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대구만의 특화 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이하게도 공무원과 연구원이 한 팀을 이뤄서 정책 연구에 나섭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국책연구기관이고 또 하나는 지역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중앙부처와 연결되고 또 지역연구기관은 지방정부와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이 연구원으로 중앙부처 윤한 공무원 또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파견된 공무원이 국책연구기관이나 지역연구기관에서 연구와 분리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예. 또는 그 행정실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요.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파견된 공무원과 연구 직원이 융합되는 그러니까 연구기관과 관 지방정부가 융합되는 연관 융합형 연구활동 모델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견 공무원이 유능하시고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정책 실물 그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6개 전략실 또 전략 랩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서 전국 최초로 연구에 그 파견 공무원을 투입하는 네. 현장 중심의 또 실무 경험 중심의 연구 체제를 성공시켜서 전국에 이 모델이 확산되어서 성공된다면은 바로 이 연관융합 연구활동 모델이 발원지가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되어서 이거 효과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네, 연관 융합 이 예. 모델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원장님은 오랫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와 도시 발전에 관해서 연구를 하셨고 또 국토연구원장까지 역임을 하셨는데요. 대구가 지금 군의군 편입에 또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이런 큰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시 계획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좀 어떤 점에 좀 주안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군의군이 편입되면은 그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도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신국제공항에 들어서고요. 그러면 글로벌 신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대혁신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신공항 경제권 우리가 전철에 역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공항이 들어서면 거기에도 역세권이 있습니다. 신공항 역세권을 중심으로 또 더 넓은 경제권을 중심으로 거기에 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새로운 메가 도시 계획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원하는 광역교통망도 만들고요. 특히 IT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 에너지 클러스터 등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대구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군의군이 편입되면서 권역별로 특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골고루 잘 사는 또 특화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개발에서 소외되는 곳도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예. 대구도 지금 지역 내 그 불균형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대구가 그동안에 큰 발전을 했는데요. 그 상당히 주택 지구가 노후된 데가 많고 또 산업단지가 노후된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군구를 이렇게 보면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생활권별로 우리가 그 시민이 살아가는 기본 수요가 있거든요. 그게 의료, 또 직장, 주택, 문화 인프라, 또 교통, 또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생활권별로 이런 기본 수요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또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는 예를 들면 의료
시설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의료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생활권별로 집중 연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그 가이드를 만들어서 대구시 군 구간에 골고루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또 매진할 예정입니다. 네, 예. 원장님 고향이 대구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태어나고 또 자랐던 대구가 오랜만에 이제 돌아와서 마주한 대구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대구에서 그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또 대구시 여러 가지 곳을 살펴보니까 노후된 데 많고 참으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대구의 혁신적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 대구 정책연구원이 최초로 세 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명칭에 정책이 최초로 들어간 연구기관입니다. 대구 정책연구원. 두 번째는 6실 곱하기 6 전략 입체적인 매트릭스 조직 형태가 된 것이 전국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연관 융합형 연구 모델이 지금 촉진되는 연구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구 변화를 좋은 방향 만들고 또 골고루 잘 사는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대구 정책 연구를 헌신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각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대구와 경북은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경북연구원과의 상생협력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분리되었지만은 앞으로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같이 연구할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군의군이 편입되면 군의군이 농촌, 농업 쪽에 특화되어야 되는데 특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 노하우는 대구 경북연구원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간의 공동 그 관광 개발이라든지 또 신공항 경제권이 구미, 포항, 김천, 안동까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북연구원과 앞으로 사업마다 같이 원팀이 되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예. 원장님 대구정책연구원의 역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11시 43분) 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업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도 운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센터를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공간이나 제가 시민들 대관 공간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아주 작지만 알찬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분홍돌고래 도서관이거든요. 이 분홍돌고래 도서관에 대해서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분홍돌고래 도서관 이름이 네. 참 예쁩니다. 참 예쁘죠. 예. 네. 돌고래도 연상되고 또 분홍색 색깔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떤 도서관인가요? 네, 저희가 분홍돌고래 도서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일단 너무 예쁘니까 네. 기억을 참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먼저 참 신비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홍돌고래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쭤보면 반반으로 있는가요, 없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네. 실제로 이거는 아마존강에 살고 있고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현재 근데 파괴된 생태계 때문에 굉장히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멸종 위기종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 이름을 분홍돌고래라고 지었던 이유도 이런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좀 연상하듯이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좀 가치 있는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좀 확산이 되고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 좀 희망들, 가치들 이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홍돌고래 도서관에 주로 책들을 제가 주로 많이 소개해드리면 공익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동, 마을공동체 이런 여러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회과정
서적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책은 도서관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 3,770권 정도 있고요. 네. 2017년 7월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지금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 이름은 참 예쁜데 의미는 가볍지 않네요. 네, 결코. 그렇죠. 네. 예. 근데 다른 도서관처럼 방문과 대출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오셔서 책을 읽으실 수도 있고 또 대출도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니까 주말에는 이제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문화의 날이라고 보면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도서 대출을 2배로 해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사도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 생각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여러 공익적 가치를 알리는 활동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들도 좀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난해 저희가 이제 북콘서트를 한 2차례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아마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지역의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죠. 그 당신이 나의 백신입니다의 저자인 김동은 의사쌤도 모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치킨전과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의 저자이시죠. 정은정 작가님도 모셔서 네. 여러 가지 공익 활동가들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북콘서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와, 이 도서관에서 이제 네. 그 북콘서트도 열리는군요. 네. 작지만 또 소중하고 알찬 공간인데 현장의 소리 직접 담아왔습니다. 빌릴게요. 매번 이렇게 두꺼운 책 빌려가시는데 어떻게 이걸 다 읽고 또 가져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재순님.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네, 올해부터 분홍돌고래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분홍돌고래 매니저 김나빈입니다. 분홍돌고래는 반월당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고요. 4층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찾아오시는데 되게 안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분홍돌고래에서 1년에 2번씩 분홍돌고래 문학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콘서트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대구에서 모시기 어렵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작가님들을 모시는 북콘서트여서요. 그때 오시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아마 6월이랑 9월에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분홍돌고래 책 처방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에 어울리는 책을 처방해 드리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책은 분홍돌고래 도서관에서 모두 대출하실 수 있는 책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홍돌고래가 컨셉이 되게 확실한 도서관이어서요. 공익이나 공동체나 인권, 청년, 환경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지만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기회가 없는 주제들의 책을 되게 정성스럽게 골랐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고르셔도 되게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질문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홍돌고래 도서관의 매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네. 내 책만 대출해 주는 곳이 아니라 공익 활동을 알리고 또 그 영향을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앞서 제가 이제 짧게 소개해드린 북콘서트 형태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분홍돌고래 도서관이 비록 이제 도서관의 이름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지만 도서관에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영감을 좀 줄 수 있는 그래서 공익 활동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을 또 2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왜 시골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이 하나 무너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그 사람이 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해서 한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활동하셨던 여성계 활동하셨던 선배 공유활동가라든가 그리고 장애 영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사람책 도서관을 했었는데 네. 책을 읽는 거와는 또 다른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활동가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영감을 좀 얻어갔던 네. 그런 활동들을 좀 기획을 했었습니다. 예, 분홍돌고래 도서관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좀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참여를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소개를 한번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동성로의 시내 위치에 있기는 하는데 어쩌면 이제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는 한번 좀 시내에 나오시면 분홍돌고래 도서관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인가요? 예, 동성로의 그 1호선 중앙로역에서 내리시면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네. 공유활동 지원센터가 있는 건물 4층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요? 네네. 찾아오시기는 쉬우실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어떤 기획을 좀 했었냐면 코로나 시기엔 사실 누굴 만날 수도 없고 방문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미니 분홍돌고래 도서관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찾아갑니까? 네, 그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공유활동 단체들이 보통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회원이 오시기도 하고 시민이 오시기도 하니까 저희가 도서관 한 짝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한 20권에서 30권 정도를 신청하시면 네. 그 책을 통째로 드려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대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찾아가는 미니 분홍돌고래는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용자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된 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걸 많이 비치한 여기를 와서 이용을 많이 한 장재순입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소개로 여기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책들이 상당히 내가 관심 있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차이가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관심이 많은 게 공동체, 사회복지 관련 일반 사회과학적인 그런 책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어요. 다양하게. 그다음에 오래된 책들도 있지만 새로 신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효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도움된 게 많았어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았는데 커뮤니티 케어 책이 동경대학에서 나온 이 두께가 되게 한 700~8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 정말 감동 있게 잘 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읽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 책들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여기 이용하는 사람끼리 독서 모임 같은 거 해서 그 독서 모임이 좀 확산되면은 여기도 이용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책들도 계속 들어오고 아마 여기를 이용봐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찾아가는 미니 분홍 돌고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어요.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한시적으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대면이 안 되니까 한시적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이제 신청도 많으시고 그 단체에 방문하시는 시민들이라든가 소모임 하시는 회원들이 많으시거든요. 책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활용을 계속 하시고 계셔서 네. 원래는 이제 뭐 코로나가 저희가 이제 좀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찾아가는 미니 도서관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단체 이런 데 신청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3월이 시작되니까요. 시민 참여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3월이 되면 항상 이제 공익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이죠. 씨앗 사업이라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싶은 공익활동을 이제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실 비록 사업 지원금은 뭐 5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 비용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내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저희가 공유활동을 계속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하세요. 뭐 의사소통이 힘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수호 카드를 만드는 활동을 하신다거나. 수호 카드요? 예, 다 일반인들이 직접 하세요. 수호 카드를 만든다거나. 왜냐하면 병원 갔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진료나 이런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 약간 카드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그 방안을 고안해내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일반 주부들이 몇 명 모이셔서 플라스틱 트레이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라 플라스틱 다 모아서 대기업의 홍보팀장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네, 이런 사업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거군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아마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무진하게 많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맞춰서 한번 씨앗을 뿌려보시면서 공익활동을 일상에서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매년 이제 씨앗 사업을 저희가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사실 받아요. 일상에 이런 불편함을 매년 이렇게 다른가요?
이렇게 풀어보시나요?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매년 다르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30팀 정도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50팀에서 30팀을 조금 줄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들이 일상에서 좀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고 저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씨앗 공모 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11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침상교 지하차도 일대 소통 원활하고요.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도 막힘없이 지납니다. 평리로 용산 지하차도에서 와룡내거리 방향 와룡내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비상등 켜고 정차 중입니다. 와룡내거리 쪽 지나시는 분들은 2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부로 살펴봅니다. 신천내거리에서 동대구역 내거리 쪽은 시원하게 통과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181km 지점에서 김천분기점 183km 지점 1차로에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나들목에서 군위분기점까지 제속도 내며 지나고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금호분기점에서 성서 나들목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화재 초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방치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요. 녹이 쓴 경우에는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소화기의 상태 어떤지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